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곳 탑층 아파트로 이사를 와서 거주한 지 올해로 10년 차가 되었는데요. 오늘은 그간 탑층 아파트에 살면서 제가 직접 느꼈던 점들, 그리고 탑층 아파트에 대한 오해와 편견들을 10년 동안 살아본 경험치에 의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혹시라도 탑층 아파트로 주거를 고려 중이신 분들이라면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주거 문화는 아파트 문화죠. 저 역시 오랜 기간 동안 아파트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또한 아파트 주거 형태가 입지나 생활면에서는 단독주택보다는 편리하기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가 어릴 때 주말에 가족 나들이를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꽉 막힌 도로에서 차 안에 갇혀 주구장창 정체가 풀릴 때까지 기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파트 주거 문화에 대한 생활 패턴을 곰곰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평일날에는 출근해서 일하고 저녁에 퇴근하여 가족들과 저녁 먹고 잠시 TV라도 보면 떡 실신하여 취침까지가 한 사이클로 이루어집니다. 이 사이클을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5번 반복이 되고요. 주말이 되면 딱히 집안에서는 특별한 액티비티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보니 갑갑하고 답답해지죠. 아이가 있다면 아이는 따분해하는 강도가 어른들보다 몇 배수로 크기 때문에 한없이 보채어 어쩔 수 없이 어딘가로 외출 겸 나들이를 나갑니다. 막상 도로 위로 나가보면 우리나라 인구의 80% 이상이 아파트라는 똑같은 주거 공간에 살다 보니 대다수의 사람들이 동일한 고민으로 모두 도로 위로 쏟아져 나온 것만 같았어요. 그야말로 주말 도로는 교통체증으로 꽉 막힌 도로가 되어버리죠. 결국 제대로 된 나들이는 고사하고 황금 같은 주말 시간들을 대부분 도로 위의 차 안에서 허비하게 되는 개 억울한 현상이 매주 반복적으로 발생이 되더라고요.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거 문화를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굳이 밖에 나가지 않고 집안에서도 다양한 액티비티들을 만들 수 있는 주거 문화를 찾게 되었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집이란 개념은 단순 주거 용도를 넘어 부동산 가치라는 현실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 없었기에 최종 절충안으로 단독주택이나 전원주택보다는 옥상 테라스가 있는 탑층 아파트를 선택하게 되었어요. 즉 아파트의 편리한 기능과 도시 접근성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주택에서 누릴 수 있는 야외 공간을 옥상 공간을 통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전에는 탑층 아파트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탑층 아파트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많은 조사를 하였기에 10년간 살아오면서 잘못 알고 있는 탑층 아파트에 대한 오해와 진실들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팩트 확인을 하기 전에 보편적인 평가 기준을 잡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기준점은 20년 이상 된 제법 오래된 구옥 아파트들의 경우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집의 방향이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남향집의 경우는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죠. 통상적으로 탑층 아파트들은 기준층보다 층고가 높기 때문에 일조량과 채광 상태는 훨씬 유리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 집 같은 서양집의 경우는 오후 내내 채광을 받을 수 있어서 한겨울에도 해 떨어질 때까지는 상당한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대신 여름엔 반대로 더울 수 있으나 더운 공기는 위로 가는 대류 현상 때문에 천장이 높아 대기순환이 기준층보다 유리합니다. 대신 완충작용 없이 직접적으로 열을 받는 2층 다락방 공간은 한여름 낮에는 거의 찜질방 수준이라 에어컨이 없다면 대낮에는 사용이 어렵습니다. 제일 꼭대기 층이다 보니 윗집으로부터 발생되는 직접적인 층간소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 같은 라인의 아랫집들로부터 배관과 벽을 타고 전달되는 층간소음은 여전히 존재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정도가 매일 발생되는 사회 통념상의 갈등을 야기하는 층간소음은 아니라서 허용 가능한 수준입니다. 층간소음은 없지만 강풍이 불 땐 옥상 난간이 흔들리는 다른 소음도 발생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년 이상 된 구옥 아파트들의 경우 물탱크가 옥상에 위치하고 있어 낙차에 의해 수압의 세기가 조정되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준공된 아파트들은 지하에 물탱크가 위치하고 있고 전동식 펌프로 끌어올리는 시스템이라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 집의 경우 오히려 수압이 너무 강해서 가마 밸브로 수압을 줄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면 이 부분은 아파트 브랜드와 시공사에 의해 가장 크게 좌우되는 것 같아요. 탑층 아파트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하자로 인한 결로 문제들을 살펴보면 어떻게 이렇게 집을 지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부실 공사한 집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나마 이런 위험을 조금이나마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인지도 있는 브랜드 아파트들을 선택하는 것인데 그런 브랜드 아파트들조차도 요즘은 각종 사고와 하자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더라고요.
결로 문제는 원천적으로는 안에 단열재가 핵심 원인이고 2차적으로는 관리 문제인데 부실한 단열재를 사용한 경우는 아무리 통풍을 잘 시켜주고 관리를 잘 해도 근본적으로 결로와 곰팡이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쉽진 않지만 검색이나 커뮤니티를 통해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옥상 테라스가 제공되는 탑층 아파트의 경우 한 동의 꼭대기층만 분양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한정될 수밖에 없고요. 지역별로 다르겠지만 통상적인 범주 내에서 물량 자체가 한정적이라 희소가치가 분명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라이프 스타일과 삶의 질을 중시하기 때문에 수요가 커져서 기준층보다는 시세가 높게 형성되어 있으며 대출 가능 금액도 더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준층보다 매물로 나온 물량이 적다 보니 매물과 집주인에 따라 가격의 편차가 심합니다. 예상치 못했다가 나중에 입주하고 나서 발생되는 문제들이 간혹 있는데요. 첫 번째는 통신사 중계기 설치 문제입니다. 탑층 아파트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내용 중에 입주자 측과 관리사무소와 분쟁이 많은 부분이 통신사 중계기 옥상 설치 문제인데요. 유해한 전자파 문제로 옥상 설치를 반대하는 탑층 입주자들과 통신사에서 자체적으로 발급한 안전하다는 시험 성적서를 바탕으로 설치를 강행하려는 관리사무실과의 분쟁 건수가 상당히 많으니 이 부분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명확하지 않은 옥상 테라스 서비스 공간 문제인데요. 탑층 아파트의 경우 분양 시 공식적으로 다락방과 별도의 옥상 테라스 공간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시공사가 있고 그렇지 않은 시공사가 있습니다. 선자의 경우는 이 때문에 기준층보다 가격이 높게 책정이 됩니다. 옥상 테라스 공간은 서류상으로는 공용 공간에 해당되지만 대신 탑층 세대에게 개별 사용권을 부여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반면에 공식적으로 옥상 테라스 공간을 사용하도록 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았음에도 구조상 창이나 별도의 출입구를 통하여 탑층 아파트 세대만 옥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 경우는 관리사무소에서도 물리적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묵인 하에 간단한 의자나 화분 등을 놓고 언제든지 원상복구 시킬 수 있는 조건 내에서 옥상 공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원상복구가 어려운 데크, 렉산 등의 구조물들은 심각한 민원과 분쟁이 유발될 수가 있으며 관공서의 민원이 접수될 경우 무조건 철거해야 합니다. 대부분은 적발 시 관리사무소에서 1차적으로 경고 후 이에 불응 시에는 구청이나 시청에 민원을 넣어서 과태료와 강제 철거하도록 합니다. 세 번째는 다락방 난방 문제인데요. 원칙적으로 서비스 공간인 다락방에는 건축법상 전용 면적에 포함되지 않기에 난방 설치가 불가합니다. 그러나 막상 살아보니 생각만큼 다락방 공간이 춥지는 않더라고요. 아마도 더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 현상도 한몫하는 것 같은데 저희 집은 작은 전기난로 하나로도 한겨울 내내 다락방 사용이 가능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전기 코일을 바닥에 개별적으로 설치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누진세 때문에 결국 깔아놓고 사용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아 비추합니다. 탑층 아파트의 가장 큰 장점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삶의 질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로 많은 부분들의 변화가 생겼는데요. 주말에 어떤 액티비티들을 만들어 볼까 하는 상상 자체만으로도 삶의 전쟁터에서 평일을 버텨내는 큰 힘이자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양하게 펼쳐지는 계절별 테마는 봄에는 텃밭 가꾸기, 여름에는 루프탑 수영장, 가을엔 바베큐와 옥상 캠핑, 겨울엔 아이와 함께 만든 눈사람, 이렇게 메인 테마가 잡혀 있고요. 자세한 액티비티들은 별도의 영상으로 차차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이 있으면 당연히 단점도 있겠죠. 10년 동안 살면서 느낀 불편했던 단점들도 정리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한여름 다락방 사용이 불가합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엔 다락방은 찜질방 수준입니다. 에어컨이 없을 땐 사용이 어려웠는데 2년 전 작은 벽걸이 에어컨을 달고 나서는 사용이 가능해졌어요. 두 번째는 황사,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불안감인데요. 황사와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엔 꼭대기층은 체감하는 소음과 공포감이 더 심합니다. 특히나 매년 태풍이 올라올 때면 옥상용품 중 낙마로 인해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전등 교체가 어려운데요. 어쩌다 층고가 높은 거실 전등을 교체하려면 사다리까지 동원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파트의 경우는 관리사무소에서 사다리는 구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송풍으로 인한 냄새인데요. 일부 세대의 경우 가구별 주방 환기 배출구 방향이 일부 옥상 테라스 쪽으로 되어 있어 테라스 사용 중 음식 냄새로 인해 불편하다는 건들도 발생이 되곤 합니다. 냄새에 민감하신 분들은 이 부분도 방향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2배 비싼 도배 비용인데요. 천장고가 높기 때문에 인테리어 공사 시 일반 기준층보다 도배 비용이 2배 정도 높습니다.
있습니다. 인원도 더 많이 필요하고 높은 위치에 벽지를 바르기 위한 조립식 구조물도 함께 들어와야 하기 때문이죠. 탑층 아파트에 10년간 살면서 확연하게 달라진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말마다 차 타고 돌아다니던 야외 나들이가 대폭 줄었습니다. 외출 자체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예전처럼 야외 나들이보다는 서점이나 전시 등 문화생활을 위한 나들이가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둘째는 고깃집 외식이 대폭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집안에서는 냄새와 환기 때문에 고기 굽기가 쉽지 않았는데 탑층 아파트는 옥상에서 비만 안 오면 언제든지 구울 수 있잖아요. 비싼 고깃집 외식은 안 해도 되니 경제적으로도 훨씬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셋째는 손님 접대가 많이 늘어납니다. 루프탑 파티는 탑층 아파트만이 갖고 있는 매력 중 하나겠죠. 어른들의 사교성 모임뿐만 아니라 아이가 어릴 땐 꼬맹이들의 손님 접대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개인적 기준인데요. 살아가면서 주거 형태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 상당히 큰 결정 중에 하나일 겁니다. 부동산의 입지, 경제적인 상황, 미래 투자 가치, 아이의 교육 환경,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나중에 행복하자는 심리보다는 지금 당장 행복하고 보자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을 하죠. 저의 생각이 정답은 아니겠지만 살아가는 동안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작은 기회들을 주거 공간에서 만들 수 있다면 매일매일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탑층 아파트에 대해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